고맙습니다. 자, 우리 93쪽 펴시면 돼요. 그죠? 자, 이거 보니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전형적인 일치 문제기는 하고요. 지문 길어서 선택지를 좀 나눠두기는 했어요. 자, 이 문제 정답률이요. 낮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문제 자체는 난도가 상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만 보면은 되게 잘 읽히는 내용인데 어딘가에 함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정답률 60% 미만의 상 문제고요. 제가 한 56%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56%. 일단 1번, 2번 보죠.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여행자는 작은 장승 2개에 심리 더 가면 역 나온다는 걸 알았을 그다음에 원 운영하는 승려가 뭡니까? 자벽에서 빠졌을 것이다. 그러면 일단 보니까 우리 이 문단의 둘째 줄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 나오네요. 둘째 줄의 맨 오른쪽. 십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워서 길을 표시했다. 그리고 큰 장승이 있는 곳에는 뭘 설치했대요? 역과 원을 설치했대요. 그러면 작은 장승 2개 지나면 십리마다 작은 장승이니까 몇 리예요? 20리.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10리 더 가면 몇 리? 30리가 되는 거고 30리마다 뭐가 있었어요? 큰 장승과 뭐 역과 원이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1번은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사문단의 7번째 줄, 그러니까 밑에서 둘째 줄이에요. 사문단의 밑에서 둘째 줄 보시면 나와 있네요. 자, 원주는 승려, 향리, 지방관리 등이었는데 원을 운영하는 대신 뭐에서? 각종 자벽에서 제외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이제 2번도 확인이 됩니다. 각종 자벽에서 빠졌을 것이다. 괜찮고요. 문제는 이제 선택지 3번하고 4번인데 한번 보죠. 3번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들은 역에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보냈을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볼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민간인 여행자들도 원에서 숙식 해결을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자유롭게라는 게, 이게 자유롭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항상 모든 경우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특히 일치 문제에서 범주와 관련되는 것들은 조심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든가 모두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제한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에 선택지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일단 3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기는 해요. 여기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정보의 전달,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 영송이 무슨 뜻입니까? 영송이 무슨 뜻이에요? 맞이하고 보내는 걸 합쳐서 영송이라고 해요. 영송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통신기관이었다면 원은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공공여관이었다. 그러면 역에서 누구를 영송했다고요? 사신을 영송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란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은 영송 어디서 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들이 어디서? 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확인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4번을 택하지 못하는 게 보세요. 일단 3문단에서 원에 대해서 무슨 얘기도 해요? 여기 띄우진 않았고요. 3문단의 셋째 줄 맨 끝에 보시면 원은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관이었지만 민간인들에게 뭘 제공하기도 했다?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예, 이건 책으로 잠깐 보세요. 3문단 셋째 줄, 넷째 줄에 나와 있어요. 근데 3문단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거지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추적해야 되죠. 마지막 부분에 5문단,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첫째 줄이죠. 조선 전기에는 원 이외에 여행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따로 없었으므로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여염집,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 대문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나 나올 법한 대사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묵으면 막 자다가 뭐 숨막혀서 일어나 보니까 구렁이가 막 몸을 감고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즉 어디에 머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자유롭게라는 게 걸리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항상 모든 경우에라는 말 대신에 범주를 어떻게 나타낸 겁니까? 자유롭게라고 나타낸 건데 이런 범주와 관련된 것들 전체를 지칭하거나
제한하는 것들은요, 선택지의 상정 주의해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거고요. 3문단 내용까지만 보고 성급하게 접근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수험생 분들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4번 말고 3번 택하신 분들 중에 어떤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았냐면 영송의 뜻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맞이하거나 보낸다는 영송의 뜻을 몰라서 3번이 맞이하거나 보냈는데 여기서는 맞이하거나 보낸다가 아니라 영송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린 거네, 이렇게 점검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뭐 사소하기는 하지만 어휘 뜻 명확하지 않은 것은요, 정리하는 단계에서 사전 찾아서 한 번씩만 확인해 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요. 자, 제목이니까 전체 한번 보죠. 뭐 제목은 말 그대로 중심 내용 찾는 거고요.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을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거, 그게 제목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일단 1문단 보시면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라든가 그다음에 독일어 쿤스트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라고 어원을 밝혀주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들 용어는 기본적으로 예술뿐만 아니라 어원을 보면 수공이나 기타 실용적인 기술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근데 이 문단 보니까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은 18세기 들어와서야 비로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술을 일반적인 기술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미적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처음에 이 용어의 어원을 보면 실용적인 기술까지 포괄하고 있었는데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기 시작한 게 18세기 들어와서다라고 하면서 그때 예술은 어떤 범주를 가리키는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예술의 어원,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그 의미의 변화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얘도 정답률이 그죠? 하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80% 이상은 아닌데 1번 택한 분들이 좀 계세요. 예술과 기술의 차이, 물론 제시문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죠? 예술과 기술의 차이가 뭐예요?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드는 실용적인 기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술은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거니까 차이가 나와 있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선택지 1번을 제목으로 정하게 되면 몇 문단의 내용을 강구하게 돼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강구하게 되는 거죠. 그죠? 항상 핵심 내용, 주제, 제목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들을 가장 많이 포괄하고 있는 거, 그 기준 명확히 잡으셔야 되죠. 부분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요, 전체적인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보죠. 얘도 표지들이 좀 명확하게 있죠. 선택지 보면은 뭐나 뭐가 먼저입니까? 가 아니면 다가 먼저인데요. 일단 가하고 다 나란히 비교해보죠. 자, 가보니까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데 역적으로 뒤집어 주면서요.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낸 상품은 그죠? 시장에 들어서게 되면 뭘 살게 된다?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해가지고요. 일단 가에서는 상품이 시장에서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한번 보면 역시 상품 얘기를 하면서요. 자,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상품이 곧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 그래서 상품이 주체가 된다. 사실은 가하고 다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뭐가 먼저일까 고민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가하고 다가 뭉쳐 있어야 한다,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나와 보니까 정말 다행인 게 뭐 나와 있어요? 이처럼 앞에 거 가리키면서 상품이나 무슨 법칙? 시장 법칙은, 그럼 우리 왜 요렇게 이처럼처럼 앞을 가리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앞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왜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 앞에는 뭐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상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시장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에서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겠죠. 그죠? 마지막에서 정리하는 순서대로 앞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가하고 다가 둘 다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상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라 보니까 앞 내용에 또한이라고 추가하면서요. 사람들이 상품들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 법칙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을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무슨 얘기 나와 있어요? 시장 법칙. 그러면
가와 다에서 상품,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라에서 시장 법칙, 그리고 어디에서? 나에서 이처럼 상품이나 시장 법칙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가다가 앞에 뭉쳐있고 라, 나로 마무리되는 걸 찾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예, 2번이 여기에 딱 부합하죠. 그죠? 그래서 가가 먼저인지 다가 먼저인지 보다는요, 이렇게 마지막에서 정리하는 순서대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 그 표지 활용해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가보죠. 7번.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단순하죠. 이때 2014년, 13년 막 이럴 때 문제는요, 사실은 독서도 나왔지만 비문학도 나왔지만 문학도 나왔고, 그 다음에 한자 표기, 그죠? 그리고 문법, 이런 것들 꽤 많이 나왔을 때예요. 꽤 많이 나왔을 때여서 독서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들이 많았던 게 문법이나 어휘, 한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독서 문제는 쉬운 것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죠? 물론 어쩌다 한번 어려운 것도 한 번씩 나왔고요. 자, 보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단순 암기 하지 않아도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특히 한자 표기 같은 건 정말, 그죠? 복불복이죠, 복불복. 우리나라에서 한자 어휘가 한 70만 개 정도 되거든요. 단어로 따졌을 때. 그러면, 한국, 1공하고 시작했을 때부터 1년에 2번씩 문제 냈을 때, 우리 아마 죽을 때까지 다른 어휘 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한자 어는 알아야 되지만 한자 표기 자체를 그렇게 꼭 알아야 되나 싶기는 합니다. 그죠? 일본 한자 또 중국 한자 달라서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쓰이는 것들은 소통도 되지만 이제 시대가 요즘에는 앱으로 글자 모양 찍으면 다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죠? 길거리 표지판도 일본 이런 거 일본어로 돼 있는 표지판도 갖다 대면 한국어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죠? 예. 맞아요. 물론 우리나라만은 오히려 좀 번역하기 힘들겠죠. 할머니 뼈 해장국 이런 거 영어로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직역하게 되면은 할머니 뼈를 가지고 해장국을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붙겠죠. 그죠? 할머니는 브랜드고 붙겠지만은 우리나라 말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곰탕을 배어 넣어서 해석한 거 실제로 있는 메뉴판입니까? 배어숲? 그죠? 그런 거 있죠. 그게 유머로 뜨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만든 데가 있는 겁니까? 그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그 다음에 부합하지 않는 거 있고요. 자, 보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책 읽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책 읽기에 훈련이나 노력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쓰는 기능, 내 본래적 기능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책과 책 읽기는 기억, 사유, 상상과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독서 문화, 특정 층위에서 사회적 주체들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 문화와 사회적 주체의 차이. 일단 1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책은 인간이 가진 그 독특한 4가지 능력의 유지심화 개발에 도움을 주는 유효한 매체이다. 하지만 문자를 고안하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는 이는 결코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뇌는 애초부터 책 읽으라고 설계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보면 이미 여기서 확인되지만 1문단에 그죠? 5번째 줄 봐도요. 책을 쓰고 읽는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뇌 건축물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수적인 파생 효과. 부수적이라는 것은 본래적인 기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문단 전체 내용 보면 그죠? 이미 뭐가 확인이 됩니까? 뭐가요? 선택지, 그죠? 2번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2번 내용들 확인되고요. 본래적 기능은 아니다. 그 다음에 2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그런데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하다. 책이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할 수 있기는 하나 책과 책 읽기는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낳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기억, 생각, 상상의 차이를 낳는다, 사회적 주체를 생산한다, 이 문단에서 다 확인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3번, 4번 확인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문단의 9번째 줄인데요. 밑에서 3번째 줄입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책 읽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와 훈련이 요구되고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습관 또한 요구된다라고 해가지고요. 훈련이나 노력 요구된다고 이해하고 있지, 그죠? 훈련이나 노력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8번 한번 가보죠. 8번 보시면 주제 묻고 있고요. 이럴 때는 그냥 지문 전체 보면 되니까 편하죠. 그죠? 자, 1문단에는 사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문단 한번 보면 2문단의 둘째 줄 이후에 한번 볼까요? 이런 표지들, 역접 이후에. 자, 그러나 모든 변화가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사소한 시도로 집단이 변화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고, 다시 말해라고 구체적으로 풀이해주면서 상황이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바꾸는 것 역시 우리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인간이 상황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3문단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정말 뚜렷한 표지, 뭐라고 강조까지 해주고 있나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까지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상황임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뛰쳐나갈 수 있는 본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상황은 우리가 만드는 거고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상황임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몇 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2번이죠. 상황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본성. 굴복 말도 안 되고요.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거나 거부하고 변화시키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지를 가볍게 걸러내시면 될 거고요. 어렵지 않은 문제를 이어주고 있죠. 자, 9번 한번 보시면 가와 나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참 오래된 지문이기는 하죠. 자, 너무 쉽죠? 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빈부격차 현상이 이를테면은 장기적인 불황, 고용사정의 악화 등등, 그 다음에 뭡니까?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심화되었다라고 해가지고요. 빈부격차가 생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원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왜 이런 것들이 생겼나? 그 다음에 나와보면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격차 개선책을 제시해서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기묘하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문제에 대한 뭐가 나와 있는 겁니까? 해결책 같은 것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죠? 빈부격차 심화 현상의 원인과 해결책 이런 건 가볍게 보겠습니다. 10번으로 바로 넘어가죠. 자, 부합하지 않는 것 얘기하고 있고요. 얘도 지문 전체에 걸쳐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자, 1번 보니까, 그죠? 헬리코박터균이 배양된 게 우연의 결과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궤양하고 헬리코박터균의 상관관계. 그죠?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이 근대 사회 때 생겼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위에 존재하는 거 상피세포 해가지고요. 박테리아, 상피세포, 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이제 헬리코박터 이거 보면은 맨날 그 특정 그쵸 요구르트 브랜드가 생각나죠. 윌 같은 거 그죠? 그 윌 옛날에 광고할 때 그 윌 광고할 때 옛날에 그 음악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오페라 음악 카르미나 불안한가 아니면 핸델의 그 레퀴엠인가 그 둘 중에 하나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르트 선전에 굉장히 그 장엄한 음악을 써가지고 그래서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성악가 4명이 나와가지고 그 음악 부르면서 그래서 성악가 4명 줄줄이 서 있는데 마지막에 그 요구르트 병 옆으로 떠오르면서 마무리됐던 정말 옛날 광고긴 한데 그래서 그때 좀 광고에서 좀 특이하다는 느낌 받았었죠. 요구르트 광고를. 참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는 하시는 분은 아주머니들은 아니지만 남성은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동 카트 타고 다니시는 분, 남자 안 뽑아요. 근데 그분들 보니까 연봉이 잘하시는 분들은 장난 아니던데. 그치, 맞아요. 그래서 판매할수록, 그래서 예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20대 여성분인데 그걸로 해서 한 달에 얼마더라? 600, 700?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에서 잠깐씩 이렇게 파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와 이거 나도 할 수 있나? 그냥 봤어요. 봤는데 들어가서 봤는데 남자를 아예 안 뽑아요. 그쪽으로. 그죠? 그래서 그 대학 졸업하고 딴 거 하는 것보다 그냥 이게 좋고 하루에 일하는 시간도 자기가 잘 줄여 많지 않아서 뭐 그거 하는 거 자기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자, 보죠. 일단 1문단 보시면 자, 헬리코박터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문단 보니까 위헌 12지정에서 발생한 궤양은 소화와 관련 있는 소화성 궤양인데 너무 쉽죠. 이런 소화성 궤양은 오랫동안 인류의 가장 흔한 질병들 중 하나였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뭡니까?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발견된 게 아니죠. 그죠? 오랫동안 인류의 가장 흔한 질병이었다 그랬으니까 답은 너무나 쉽게 보이고요. 나머지 근거만 좀 가볍게 확인해 볼게요. 그죠? 자, 이 문단 한번 보시면 이 문단의 둘째 줄을 가볼까요? 자, 이 박테리아는 위에 상피세포 나와 있네요. 결합해서 두꺼운 점액층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산의 공격에도 위 조직에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 상피세포에 결합돼 있기 때문에 위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에 남을 수 있다는 거니까 요거 4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단 쪽에 넘어오면 자, 마셜 박사는 워런 박사가 발견한 박테리아들을 배양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러다가 이런 거 실수로 배양기에 넣어두었던 것에서 워런 박사의 것과 동일한 박테리아가 콜로니를 형성한 것을 관찰했고 이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명명했다라는 거. 그럼 뭐 나와 있습니까? 뭐 나와 있어요? 헬리코박터균 배양된 거 우연의 결과다. 실수로 넣어뒀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우연의 결과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뒤쪽의 내용 마저 보면 이 두 박사는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궤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부분에 의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발견됐다는 그러면 궤양과 뭐예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관련이 있다는 거니까 상관관계가 어떻다? 밀접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한쪽에 있는 곳에서는 이 하나가 언제나 발견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서 볼게요. 11번 보면 자, 바르게 이해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선택지 한번 보면 동양과 서양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대립되는 걸 다루고 있다는 생각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보니까 동서양 첫째 줄에 동서양 유토피아에 뭐 얘기하고 있어요? 차이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식화하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역사관에서 유래하는데 일단 동양의 유토피아는 순환서관. 그래서 상실한 시대로의 복귀를 꿈꾸는 거고 그 다음에 서양의 유토피아도 초기에는 동양의 복고적 의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게 복고적 의식이라는 건 동양 유토피아와 서양 유토피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다만 이 시기는 딱 어디에 지나지 않아요? 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초기에만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계기로 그러한 의식은 급변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역사의 진보에 대한 낙관이 유토피아의 내용을 고대에 움직이지 않는 질서로부터 신세기의 역동적인 물질계로 그죠? 바꿔놨고 그 다음에 진보를 향해서 직선으로 날아가는 미래지향적인 거. 그 다음에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축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종교적 권위로부터 벗어나 그랬으니까 그러면 종교적 권위는 서양의 유토피아와 관련이 없는 거죠. 벗어나서 어떤 거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뭐 도식화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1번 보면 동양의 유토피아는 현실에 구축됐다는 얘기가 아예 없어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 동양과 서양의 유토피아가 유사한 시기가 있었다. 어떤 부분이에요? 초기에는 복고적 의식이라는 거, 별 차이가 없었다니까 2번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모의 유토피아, 서양의 유토피아가 바뀐 계기죠? 종교적 권위는 뭡니까? 서양의 유토피아가 벗어나려고 했던 거니까 다른 범주에서 3번은 안 되고요. 문제 무난하죠. 그 다음에 동서양 유토피아나 이런 거 모두 근데 과학에 대한 낙관은 어디에만 속하는 거예요? 그죠? 서양에만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양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낙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4번에서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은 뭐 문제 답 역시 쉽지만요. 대립되는 항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도식화하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 좀 잡아두시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주장하고 있는 거. 예전에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공무원 국어 시험 지문에 종종 나오는 게 이게 이제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에서 제가 예전에 복거일님의 그 민족어
시대의 세계화 시대의 민족어 이런 책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그래서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반박하는 칼럼으로 나왔던 거고 다만 이제 다음 글이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문단 보면 더 이상 타 문명의 유입을 막을 수는 없는데 근데 일단은 뭐 해야 된다? 내가 당당해야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보면 영어의 현실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죠. 배워서 나쁠 것 없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글이다. 그 다음에 3문단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돼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중요한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글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뭡니까 그러면? 그죠? 영어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다? 우리의 말과 글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정답 바로 보이네요. 4번에. 자,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어 구사 능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말과 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단은 핵심이 영어와의 관계 설정이거든요. 그다음에 2번에 설령 언어를 잃게 되더라도 우리 고유의 문화, 아니 중요한 건 우리의 말과 글인데 언어를 잃게 되더라도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3번 보면 우리 문화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경우에 타 문명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타 문명의 유입은 막을 수 없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직접적으로 부정이 되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볼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13번 한번 보시면 역시 순서 문제고요. 한번 보죠. 자, 지금 뭐나 뭐가 먼저입니까? 나 아니면 라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나 봤더니 40년을 격하여 드러난 한국 문맹률의 극적인 반전. 그러면 여기 용어 자체에서 반전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나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서로 반대되어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나의 내용 보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4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국민들의 읽고 쓰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일까? 그러면 심각하게 저하됐다라는 거니까, 그죠? 나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읽고 쓰는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전 얘기하면서 저하된 건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문해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쫓아가는 데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 봤더니 1950년대 문맹 퇴치 운동이 신화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59년 우리나라 비문해율은 4.1, 60년에도 96. 그다음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문맹률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더 이상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라가 먼저 나와야겠죠. 라가 먼저 나오고, 그죠? 예, 뭐 문맹률 너무 낮아서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나에서 40년을 격해서 극적인 반전, 저하 이런 얘기 나와 있으니까 그죠? 문맹률이 낮았다가 글 읽고 쓰는 능력이 저하됐다는 반전이 일어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야겠네요. 나머지 한번 보죠. 자, 세계 최저의 문맹률이라는 자랑스러운 현상에 대해 낯익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뭐 과학성, 우수성, 교육열, 학력이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잘짜인 공교육 지료 등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낮은 문맹률을 달성한 원인으로 이야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가가 뭐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가 다음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문맹률이 낮은 이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다 보면 그러나라고 뒤집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문맹률의 실상은 무엇일까? 한국교육개발원이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24.8%는 생활하는 데에서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세마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라 나오고 문맹률이 낮은 이유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다가 나오면서 그러나 라고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이 40년을 격해서 드러난 이런 극적인 반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거. 그래서 문해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쫓아가야만 이 원인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라, 가, 다, 라, 가, 다, 나 순으로 이어져야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죠? 라가 다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러나라는 표지도 있고 반전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인과관계로 묶이는 애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요. 14번은요. 글 자체가 좀 눈에 안 들어오는 측면이 있죠. 근데 다행스럽게 답은 또 쉽게 보입니다. 그죠?
자, 거리가 먼 거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사실적 읽기 후반부는요. 순서 문제 몇 개 빼고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선택지 빠르게 보죠. 자, 1번에 과학의 의도와 시의 의도. 그 다음에 시인이 재현하는 세계. 그 다음에 3번에 시인과 과학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목적과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4번 보면 시가 내용면에서 소설이나 희곡과 다른 점 해가지고요. 시, 소설, 희곡의 다른 내용들 이런 것들 물어보고 있네요. 바로 보죠.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1문단에 그죠? 셋째 줄 보시면 1문단의 셋째 줄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과학적 텍스트의 내용이 사실적 서술인데 반해서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문학 텍스트의 세계는 소설 나오네요. 희곡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허구적 상상물이다. 그러나 시의 경우는 다르다. 시는 허구가 아니며 시인의 시에서 의도하는 것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이 발견했다고 경험했다고 확신하는 객관적 진리를 재현해 보이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몇 번이 드러납니까? 그죠? 시인이 재현하려는 세계, 자신이 발견했거나 경험했다고 확신하는 객관적 진리를 재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설과 희곡의 내용은 허구적 상상물이지만 시의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이걸 재현해 보인다는 데서, 그죠? 시인이 재현하는 세계와 더불어서 소설이나 희곡과 내용상 다른 점 같은 것도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왜 1문단의 마지막 두 줄 보죠. 이것도 괜찮죠? 자, 인지적이라는 점에서 시의 의도는 과학의 의도와 가깝고 소설이나 희곡의 의도와는 멀다라는 거. 그러면 과학의 의도와 시의 의도의 유사한 점 뭡니까? 인지적이라는 점. 이게 유사한 점이다 해서 1번도 확인이 되고요. 이제 답은 3번밖에 안 남기는 했는데 이 문단 내용이 짧죠. 이처럼 시와 과학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표상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도를 갖지만 인식의 대상과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근데 대상과 목적이 다른데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쉬운 것들 쭉쭉 가보죠.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시면 자, 다음 글과 가장 읽었어요. 예, 정답 확인하시고 15번 보시면 자, 관련이 높은 주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핵심 내용 찾는 거니까 얘도 제시문 자체를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 소재가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다른 창작 활동들에 비해서 좀 더 소박하긴 하지만 그것들에 뒤지지 않는 진정한 창조 활동이고 따라서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창작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초의 한 형태를 할 수 있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학습에 가치를 부여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뭡니까? 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게 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창조력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라는 얘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2문단, 3문단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도 창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독서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무슨 독서하는 습관입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책을 읽는 행위 자체, 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좋은 책을 골라 읽지 않고 일단 2, 3, 4번은요, 다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얘기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글 전체의 방향과 그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6번은 독립신문 창간사인데 이것 좀 그렇죠. 글이 눈에 안 들어오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글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텐데 그냥 나왔으니까 행여 모르니까. 그죠? 일단 나와 있는 건 한문보다 국문을 사용하면 좋은 점. 그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한문을 더 중시한다. 그죠? 그 다음에 국문 사용하는 사람을 인재로 그리고 띄어쓰기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현대어로 풀이해 드릴게요. 그죠? 한번 보세요.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안 쓰고 요즘에는 안 쓰거나 쓰지 않고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문은 한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라는 명칭을 만들기 전까지는 국문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썼습니다.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 언문이라고 했었고요. 자,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요거는 괜찮죠. 상하 귀천이 다복의 홈이라. 상하 귀천이 다복의 하기 위해서다. 또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쓴즉. 귀절을 떼어 쓴다라는 게 뭡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띄어쓰기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춤법이 확립된 시기는 아닌데 원래는 띄어쓰기 없이 쓰다가 독립신문 창간사에서부터 띄어쓰기를 처음 시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띄어 쓴즉이라고 해서요. 띄어쓰기 하는 얘기 4번과 관련이 되죠.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은 뭡니까? 보기 쉽고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4번 확인되고요. 각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남녀무론하고 남녀 가릴 것 없이 본국 국문, 자기 나라 문자를 먼저 배워서 능히 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서는 조선 국문, 우리 글은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글은 안 배우고 오히려 뭐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문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국문보다 한문을 더 중요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러면 우리 국문에 뭡니까? 우리 글에 우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가니 첫째는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고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우리 글이니 조선 인민들 우리나라 시민들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를 모든 일을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기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것이다. 한문만 늘 써 버릇하고 국문은 사용하지 않은 까닭에 폐했다. 사용하지 않은 까닭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 사람들이 도리어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치 아니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뭐도 나와 있어요. 나은 점도 이미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오히려 우리 글을 모르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일단 인용된 부분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국문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재를 뽑아야 한다. 이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요런 좀 옛날 근대 국어 표기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참고 삼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부터 띄어쓰기 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이제 한글 맞춤법 나오면서, 그죠? 정해지면서 띄어쓰기 된 거죠. 사실은 예전에 문법 나올 때는 띄어쓰기 문제가 정답률이 되게 낮았었습니다. 되게 낮았었고. 띄어쓰기 해야 당연히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거에 많이 하는 거고. 그죠? 예전에 띄어쓰기 관련된 얘기 중에 이제 한 여성분이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을 보냈는데 소개팅 사연. 그래서 친구가 소개팅 해준다고 해서 보통 왜 남자든 여자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만 친구한테 비 닮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가수 비. 연락이 와서 그래서 막 나갔더니만 가수 비하고 완전히 다른 이게 문자가 어떻게 왔냐면 띄어쓰기를 데려가면서 야, 걔 잘생겼어 그랬더니 친구가 문자가 이렇게 온 거죠. 그냥 쭉.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걔 좀 비 닮았어 이렇게 읽은 거고 근데 친구가 보낸 의미는 걔가 누구 닮은 거예요? 좀비 닮은 거죠. 그러니까 볼트모트 느낌의 뭐 그런 인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좀 비 닮았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갔더니 비가 아니라 이거였던 거죠. 친구한테 화를 냈더니만은 내가 언제 비라고 그랬냐고 좀비라고 그랬지. 걔 별명 좀비라고 해서 띄어쓰기 안 하면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예전에 컬투쇼에 올라왔던 사연입니다. 그죠? 비 닮아서 나갔는데 사실은 비가 아니라 좀비 닮아서 그죠? 친구하고 뭐 의절할 뻔했다는 등 뭐 등등등. 자, 보죠. 그 다음에 16번 제시문 자치는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17번 한번 가보죠. 17번. 요거는 좀 지문이 재미있죠? 그죠? 일단 결론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1번 보니까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멸종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식 여부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석기와 동물 뼈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사냥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발굴된 유골의 치아 상태 통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초식 동물을 먹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초식 동물을 먹었냐?
그다음에 사람과 구별점이 되느냐 그것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일단 1문단의 둘째 줄 보면요. 너무 쉬운 게 음식 하나에 모든 것을 거는 단일 식품 식생활은 도박이고 음식의 공급이 끊기면 그 동물도 끝이다. 그러면 그 동물도 끝이라는 게 결국 뭐 된다는 겁니까? 멸종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은 쉽게 보이는 게 2문단의 셋째 줄 보시면, 첫째 줄 보시면 일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고기를 먹었다라고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과일만 먹었을 것이라고 믿은 적도 있었다. 따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과 사람 속을 가르는 선은 자 고기를 먹는지 여부로 정했었는데 근데 이 문단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이 문단에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그러니까 발굴된 치아 같은 거 봤더니 같은 치아에서 풀을 씹어 먹을 때 생기는 마모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식단에서 풀을 먹는 동물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2번에 육식 여부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이미 사실은 이 문단 첫째 줄에 고기를 먹었다. 그리고 먹지 않았을 거라고 한때 믿었다. 하지만 발굴해 보니까 초식 동물을 먹은 걸로 밝혀졌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2번 답은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3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동물의 뼈 옆에서는 석기들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사냥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문단에서 3번도 확인이 되고요. 발굴된 유골의 치아 상태로 초식동물 먹었다라는 거 2문단에서 전반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4번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8번은 끼워 넣기가 디귿과 리을에서 살짝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죠? 18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식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18번 한번 보죠. 자, 끼워 넣기 형태고요. 일단 내용 먼저 볼게요. 이것은 논리의 결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주장들조차도 이미 그 안에 삶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본질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다라는 거죠. 아직 이것만 봐서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죠. 자, 서구과학이 지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당위성이 아닌 사실성으로 시작하고 사실성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삶의 세계 안에서 당위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삶. 그러면 당위성이라는 것은 뭐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삶에 대한 문제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학문그 자체 속에서 자연스레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당사자가 별도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왕왕 혼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는 이른바 자연주의적 오류. 그러니까 서구 과학에서 당위성을 끌어내는 건 일종의 뭐로? 오류로 보면서 특히 자연과학의 논리적 구조를 살펴보면 당위성이 끼어들 어떠한 공간도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일단 중간에 다른 내용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 지금 첫 번째부터 여기까지 다 서구 과학의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 과학은 일단은 사실성으로 시작하고 사실성으로 끝난다. 삶의 세계와 관련된 당위성을 얘기하는 건 일종의 오류로 보고 자연과학의 논리적 구조에서는 그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사실에 관한 주장 속에 이미 삶을 위한 것이라는 이게 바로 뭐예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당위가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그죠? 지금 앞부분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데라고 뒤집어 주면서요. 매우 흥미롭게도 동양의 학문에서는 나오네. 당위성과 사실성이 하나의 체계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서구 과학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고 이것은 논리 결함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주장들조차 그 안에 뭐가 있다? 삶을 위한 것. 삶이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당위성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사실의 삶, 즉 당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라고 해가지고요. 디귿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서 삶과 당위를 연결하지 못하면 리을과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동양에서 학문을 한다고 하면 선비를 떠올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데서 연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쪽에 만약에 이 보기를 넣게 되면 학문을 한다고 하면 선비를 떠올리는 게 이러한 데서 연유하게 된다라고 한 다음에 이것은 그 안에 사실 속에 삶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선비를 떠올리게 된다는 내용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당위하고 연결된다는 걸 본다면 사실성과 당위성이 연결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속에 3, 즉 뭐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당위가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된다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이것을 당위로 끌어내지 못하면 디귿, 리을 중에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이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게 당위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걸 인지한다면 리을이 아니라 디귿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자, 점심들 드시고요. 배 채우고 맑은 정신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예. 이번 교시 이렇게 마치죠. 다녀오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